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국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에 평정심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정시 확대를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당정청 간의 엇박자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애당초 약속했던 공수처 법안의 10월 통과도 이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패스트트랙. 혹이 양양하게 민주당 이중대라 불리는 일부 야당들과 했던 이 약속이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들 저는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의 지도력 부재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패스트트랙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회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을 내세우지만 이미 민주당 내부는 일정 부분 붕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이게 조국 전 장관 때문입니다. 원래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의 약속에서 선거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검찰개혁법안이나 공수처법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국 사태가 터졌습니다. 민주당이 평정심을 잃고 약속을 깨고 공수처법안부터 통과시키겠다. 그것도 10월 달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윤석열 검찰의 칼날을 빼앗아서 공수처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게 마련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내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게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간에는 엇박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 법안 처리를 놓고 바른미래당은 의원들끼리 마음이 꼭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한정치, 그리고 정의당, 이 사람들은 지금 소수정당으로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편을 거의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각이 좀 다른가 봅니다. 선거법은 됐고 공수처법부터 빨리 하자. 야당이 손뼉을 쳐주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이 29일부터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우선 협상 방침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뿐만 아니라 군소 야당들 선거법부터 처리하자. 민주당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중에 이 공수처 법안 처리의 시작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은 가능한가? 그것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이 반년 앞으로 남았습니다. 11월 찬바람이 불면 선거법을 제치고 공수처 법안부터 하겠다는 민주당의 이 안에 군소야당들이 호응해 줄까요? 힘들 겁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의당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선거법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암초를 만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정의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지율이 오르는 형국이고 나머지 정당들은 하락하는 형국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정의당은 조국 정국의 민주당에 동조하고서도 얻는 게 없습니다. 정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음 달에 공수처법부터 하고 선거법은 나중에 하자? 이거를 야당 군소정당들이 받아들일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민주당은 투 트랙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당 바른미래당과의 원내 교섭단체 협상, 또 하나는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군소정당과의 야합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머릿수로 밀어붙여 보자는 건데 이것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에 21명만 더하면 의결 정족수 149명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1명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한국당은 요즘 날치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협상은 협상이고 이 민주당이 뒤로 또 날치기를 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저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는 오늘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실무협상, 공직선거법 논의를 위한 3+3 회담을 진행했지만 별무소득입니다. 별무소득.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은 30일에 후속 협상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10월 30일에 또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달이라도 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선거법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논의한다면 올해 힘듭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거의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게임의 룰입니다. 선거법은. 이걸 놓고 합의 처리를 한다?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교섭단체 간 회동은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고 민주당의 전국 대응 기제도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선 교섭단체 협상 후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이 전략에 선거법을 우선시하는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법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빠져나온 대한정치 세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 호남 지역은 지금 지역구가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이 일부 야당의 이 지역구 의원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게다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전부 다 콩밭에가 있습니다. 자, 일치 단결해서 통과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내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공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정시 확대라는 대입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당정청 간의 공조도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몸싸움을 했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 조만간 휴지 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총선입니다. 설령 선거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유권자들이 심판을 할지도 모릅니다. 괜히 억지로 무리하게 했다가 총선에서 역풍을 맞으면 정치인들은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민심인 것입니다. 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 이제 서서히 휴지통에 던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